반갑습니다. 민원노무사입니다. 곧 7월입니다. 상반기가 벌써 다 가버렸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별로 한 게 없는데 세월은 참 빨리 갑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예전 유튜브 영상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지금이랑 머리가 다릅니다. 머리숱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여기가 3자로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여기 일자였는데 좀 3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게 머리숱이었는데 빠지는 것 같아요. 저 외관 쪽이 좀 이렇게 혹시 뭐 잘 아시는 분은 샴푸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곧 7월인데 2021년 7월 1일부터 저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어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해가지고 한 주에 52시간까지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52시간 넘어가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주를 판단할 때 일주 기간이 언제냐, 한 주만 놓고 보느냐, 아니면은 1년을 평균해가지고 일주를 놓고 보느냐, 한 달 평균으로 보느냐, 3개월 평균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신데 근로기준법 2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주는 휴일 포함해서 7일로 한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없던 규정인데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 단위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니면 뭐 1월부터 5월까지 뭐 이렇게 7일 딱 놓고 52시간 넘으면은 52시간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어떻게 받느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게 한 명이 일주 하면 한 건이 되겠죠. 두 명이 각각 하면은 두 건. 그래서 주별로 사람별로 판단합니다. 경합해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커질 수 있어요. 물론 각각 건마다 2천만 원 때리진 않아요. 경합해서 아무튼 처벌을 한다는 거고, 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가지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기 전에 저는 12시간 이렇게 넘겨서 근로하는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나, 노동청에 사건 진행되고 있을 때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주더라도 형사처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사업이라고 해서 특례업종이라 해가지고 육상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 항공운수,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 보건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 산업 분류에 들어가가지고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면 일주에 12시간 넘겨서 근로를 할 수가 있어요. 일주에 12시간 넘겨서. 이건 업 단위로 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병원이라고 볼게요. 병원이에요. 병원 같은 경우에 행정, 원무, 그다음 조리, 뭐 간호, 의료인력, 그다음에 뭐 의료지원부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보건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뭐 간호, 의료인력, 거기 뭐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에 지원일, 요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업종 단위로 놓고 보니까 요거 말고 요 부서까지 다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 넘겨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면 합의. 물론 그 서면 합의서 내에 적용 대상을 우리는 요 부서로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로 넣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시간 넘겨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퇴근하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텀을 줘야 됩니다. 이 주 52시간 넘기는 경우에. 주 52시간 안 넘길 때는 그거 안 지켜도 돼요. 그리고 우리 농림, 축산, 양장, 수산하고 감시단속 승인을 받은 사람,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넘겨서 근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52시간 지켜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근무를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52시간 넘겨서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갑자기 근로자들이 뭐 휴직을 한다 해가지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갑자기 신입을 뽑아야 되는데 신입을 뽑아가지고 뭐 경력직을 뽑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에 투입돼가지고 온전히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 인력으로 잔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주 52시간 넘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판서를 해놨는데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가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악필인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 근로를 평가하는 것은 1주 단위입니다. 1주 단위. 이게 원칙인데 요거 도입을 하게 되면은 2주 이내라면은 2주 이내에만 10일짜리를 했다. 그러면 10일을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을 내는 거고 3개월 이내는 3개월을 평균을 내는 거. 그 정한 단위 기간을 2개월로 했으면 2개월 평균 내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1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균이 40이 넘으면 된다는 거는 특정주는 좀 더 많아도 된다는 거죠. 특정주는 작다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2주 이내는 48,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2시간. 여기서 한 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 가능한 건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1주 48시간 조정 근로에다가 12시간 연장 근로 하는 거. 여기는 50이니까 52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일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있어요. 2주짜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3개월 이내랑 3개월 초과는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를 하루에 몰빵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2 플러스 12에서 하루에 24시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24시간까지 가능하다. 이거는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24시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도입하느냐. 2주 이내는 취업규칙이랑 이에 준하는 것.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죠. 근로계약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니까 그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3개월 이내랑 3개월 초과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3개월 초과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텀이 부여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시에 퇴근했어요. 23시에. 그러면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이분은 10시 이후에 출근이 가능한 겁니다. 8시에 나오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시 이후 8시가 안 되고 10시 이후가 된다. 그리고 임금 수준 보전 방안. 왜냐하면 평균 내다 보면 근로자들 연장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주 단위 평가한 것보다. 그래서 임금 보전 방안을 만들어서 같이 신고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연장 근로에 해당하느냐? 2주 이내는 1주 48시간을 초과하거나 2주 평균 내가지고 40시간 초과합니다.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 근로가 되는 겁니다.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1일 12시간. 왜냐면 하루에 12시간까지 제한이 있으니까 이거 넘어가면 연장 근로가 되는 거고 1주 52시간까지 가능하니까 52시간 넘어가면 당연히 연장 근로. 평균 내가 40시간 넘어가면 연장 근로가 되겠습니다. 이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렇게 저희가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복잡합니다. 계속해서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탄력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게 아니라 줄곧 8시간이 계속 추가로만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예외적으로도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한이 있어요. 30일 미만 사업장입니다. 30일 미만. 29일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29일까지 있는 사업장에서 올해 21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면 일주에 추가로 8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40 플러스 12에 플러스 8시간까지 가능해서 총 60시간까지 가능하다. 60시간까지. 요 제도랑 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쳐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합쳐서. 그래서 근로시간 관리를 이 주마다 그리고 단위 기간마다 매매 하셔야 됩니다. 주마다 딱딱딱 평가를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하다가 3개월 단위로 왜 도입해놨어요? 2개월 차까지는 막 주에 60시간씩 계속 근무를 하고 쭉쭉쭉. 그럼 주 52시간 넘겠죠 당연히 이러면. 그래서 3개월 되는 달에는 근로시간을 확 줄여야 3개월 단위 평가를 해가지고 52시간제를 준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52시간을.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주 52시간제의 적용 대상이랑 예외에 52시간 넘길 경우에 대한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요거 구체적 사례 같은 것들 한번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